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글로벌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업체인 디오유의 청약이 11월 1일 월요일에서 2일 화요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모주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디오유의 공모 개요와 함께 예상 배정 수량, 예상 수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출처는 10월 22일 하나투자증권 증권사 리포트고요. 디어유는 글로벌 팬덤 전문 플랫폼 업체입니다. 이 플랫폼에는 23개 기획사에 229명의 아티스트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구독수는 120만 건, 그 중에 해외 구독 비율은 71%입니다. 그리고 90%라는 높은 구독 유지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SM의 자회사인 SM 스튜디오스가 33.6%의 지분을 들고 있고요. JYP도 19.5%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 대형 엔터사가 지분의 50% 이상을 들고 있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죠. 디오유의 실적을 보시면 202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년 상반기에만 매출액은 184억, 영업이익은 6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0년 2월 런칭 후에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원하는 아티스트와의 1대1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인 버블인데요. 이 버블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 닉네임으로 원하는 아티스트와의 1대1 소통이 가능합니다. 물론 진짜로 아티스트와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겠지만요. 버블의 월 구독료는 한 아티스트당 4,500원, 그중 디오유의 배분 비율은 40%입니다. 이와 같은 구독 서비스는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오유의 향후 성장 전략은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국내외 셀럽들의 지속적인 영입을 통해서 구독자 수를 증가시킬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커머스 연동을 연계한 추가 서비스 기능도 탑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메타버스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3월에 마이홈이라는 서비스를 개시를 할 건데요. 이 서비스에서는 예전에 싸이월드 미니홈피 꾸미듯이 캐릭터나 강아지, 화분 등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커머스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이홈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등은 초상권을 지불해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버블월드라는 본격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를 시작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물 경제도 연동시키는 것까지 구상 중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러한 서비스를 실시할 수는 없겠지만 디오유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메타버스 서비스입니다. 청약 일정을 보시면 10월 26일까지 기간 수요 예측을 하고요. 청약일은 10월 1일에서 2일 양이됩니다. 환불일은 10월 4일로 환불일까지 2일이 걸립니다. 디오유는 비트나인 ITI즈와 청약이 겹칩니다. 디니너스 환불금으로 디오유 청약이 가능하고요. 디오유 환불금으로는 SM상선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모가를 보면 밴드가 18,000원에서 24,000원인데요. 저는 공모가 상단인 24,000원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PER로 계산을 했고요. 비교회사들의 단기 순이익은 2021년 반기 순이익을 연환산해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비교회사 평균 PER은 53.46배입니다. 디오유의 공모가 계산을 위한 단기 순이익도 21년 반기 단기 순이익을 연환산해서 계산되었습니다. 이때 일회성 손익은 고려해서 산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구한 주당 평가가액은 27,332원입니다. 여기에 할인율 34.1%에서 12.2%를 곱하면 희망 공모가인 밴드인 18,000원에서 24,000원이 나옵니다. 디오유의 상단 할인율 12.2%는 2020년 이후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상당 평균 할인율이 23.66%라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낮은 수준의 할인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회사는 타당하게 선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신고서에는 사업 유사성으로 2020년 매출액 중에 음악, 컨텐츠 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거나 음악, 영상, 팬클럽 등 컨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비교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회사는 국내 회사 중에서 JYP, 큐브, 카카오, YG 플러스 4개 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비교회사들의 매출 구성을 보시면 JYP는 음반 및 음원, 큐브도 음반 및 디지털 콘텐츠, YG 플러스도 음악 서비스 매출이 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회사에 카카오를 포함시킨 거는 조금 어이가 없네요. 사업 부분도 완전히 다르고 단기 순이익도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서 너무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PR이 50.08배로 비교회사 평균 PR인 50.46배보다 낮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YP, 큐브, YG 플러스 모두 플랫폼이 아니라 음반, 음원 컨텐츠가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상장 기업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비교회사로 선정한 부분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PR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DOU의 사업 부분 역시 고퍼를 부여받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PER 53.46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DOU의 사업 영역이 엔터, 구독, 메타버스라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용 PER이 50을 넘는 데다가 할인율 또한 코스닥 상장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점은 공모가가 비싸 보이게 만듭니다. 공모가는 현재 기준으로는 고평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공모가가 고평가라고 해서 상장일에 수익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니죠. 무지막지한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상장일에 좋은 수익을 안겨준 종목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모 내용을 보시면 총 330만 주 모집으로 공모 규모는 792억이고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배정부는 49만 5천 주로 금액으로는 118억 8천만 원이고요. 직원 수 54명으로 나누면 한 명당 2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2억 2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아무래도 미달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일반 청약자 대상 주식수는 82만 5천 주고요. 그 중에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배정됩니다. 청약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이고 청약 한도인 13,000주까지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 증거금으로 1억 5,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청약 수수료는 2,000원, 청약일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비례, 한 주 미만 단수는 5462부로 배정이 되고요. 한국투자증권의 청약 단위는 이 표와 같으니 청약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기간 수혜식 결과 발표 전, 즉 확약 전에 만든 영상입니다. 유통하는 물량은 기간 의무 보유 확약에 따라서 감소합니다. DOU의 유통하는 금액은 1244억 24%,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은 571억 11%입니다. 비싼 시총의 바이오플러스, HPO, 바이젠셀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오플러스의 시초가는 플러스 25%, 바이젠셀의 시초가는 플러스 39%를 형성을 했습니다. HBO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즉 시초가가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비교회사들의 유통가능 금액, 기존 주주 유통가능 금액, 그리고 2021년 5월 이후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유통가능 금액과 비교를 할 때 DOU의 유통가능 물량은 나쁘지는 않은 편,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 역시 나쁘지는 않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교회사들의 시초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종을 비교를 할 때 DOU가 영위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이 비교회사들보다는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DOU는 3개월 동안 공모 가격의 90%가 보장이 되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 환매 청구권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점은 공모받은 주식만 된다는 점, 공모받은 주식이라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안 된다는 점, 또한 코스닥 지수가 1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보장 가격이 90%를 하회한 가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DOU 같은 경우에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된 점은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당장 TV에서 목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DOU 같은 경우에는 비교회사 선정이 그래도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으로 비교회사 평균 PR을 적용을 해서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U의 공모가 24,000원 기준 시가총액은 5,279억이고요. 이것을 단기순이익 112억으로 나누면 PR은 47.13배가 나옵니다. 비교회사 평균 PER 53.46배를 기준으로 주가를 환산하면 27,300원이 나와서 공모가 기준으로 14% 상승이지만 업종을 고려해서 기관 경쟁률이 만약에 1200대 1을 넘긴다면 50% 정도는 상승해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공모가 기준 50% 상승한 36,000원으로 잡겠습니다. 현재 목표가는 기간 수혜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잡은 것으로 단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예상 균등배정 수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의 청약 건수를 보시면 사백신 연구소가 5.3만 건, GI텍이 43만 건, CU테크는 18만 건의 청약 건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기간 경쟁률도 참고를 하시고요. 만일에 DOU의 기간 경쟁률이 1200대 1을 넘긴다면 청약 건수로 20만 건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균등배정 주식수 41만 2,500주를 20만 원으로 나누면 2.06주가 나와서 균등으로 2주 배정 예상하겠습니다. 비례 배정 수량을 계산해 보면은 사백신 연구소가 2,290억, GI텍이 16.8조, CU테크가 5.5조의 청약 증거금이 들어왔습니다. DOU는 세 종목의 청약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서 기간 경쟁률이 1200대 1만 넘긴다면 청약 증거금으로 10조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이 2020대 1이 나와서 2,424만 원당 한 주 배정, 8,000주 9,600만 원 청약 시에는 비례로 4주 배정 예상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면 8,000주 청약 시 예상 수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도가 36,000원으로 주당 12,000원 수익을 가정을 했고요. 혼자 청약하면 6주 받아서 72,000원 수익, 3인 가족 청약 시에는 10주 받아서 12만원 수익입니다. 만일에 9,600만 원을 4% 대출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마련한다고 하면은 2일 대출이자가 약 16,000원 정도입니다. 균등만 노린다고 하면 10주 청약 시에 12만 원이 필요하고요. 혼자 청약하면 2만 4천 원, 3인 가족 모두 청약하면 7만 2천 원 수익입니다. 종합해 보면 제가 계산할 때 가정한 것들은 이렇고요. 9,600만 원 청약 시 혼자 청약하면 5만 4천 원, 3인 가족 청약 시에는 9만 8천 원 정도 수익입니다. 최소 청약만 해서 균등만 받는다고 하면은 혼자 청약하면 2만 2천 원, 3인 가족 청약 시에는 6만 6천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디오유는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장회사가 없습니다. 하이브의 위버스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상장기업은 아닙니다. 디오유는 엔터, 구독, 메타버스라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슷한 상장기업이 없다는 점은 공모가 고평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장일에 좋은 수급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가이던스로 영업이익 310억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공모가 산정 시 참고되었던 21년 예상 영업이익 132억에 2.35배로 설령 DOU의 공모가가 2배로 뻥튀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17%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영업이익 31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독자 수가 현재 120만 명에서 240만 명으로 2배 증가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구독자 순증 추세와 공모를 통해서 마련한 금액으로 해외 셀럽을 영입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구독자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공모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간 수요예측 결과는 확인을 해야겠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요예측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수요예측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DOU 공모주 청약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